다 적으셨습니까? 자, 그럼 이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전부 다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대수로 바뀌어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대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대수는 우리가 명사절에서 이미 배웠죠. 얘가 명사절로 쓰일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의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배웠죠? 그래서 이 대주어 동사라는 절이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얘가 명사라고 부른다? 자리가 되게 중요했죠. 그죠? 주어, 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 주기만 하면 되죠.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총 몇 군데? 네 군데. 첫 번째 어디? 주어 자리에 들어가죠. 두 번째 어디? 목적어. 세 번째 어디? 보어. 마지막 어디? 전치사 뒤. 자, 그럼 대주어 동사라는 문장의 절은 얘가 명사가 되려면 완전해야 된다. 뭐가? 대 뒤에 나오는 문장이. 그리고 두 번째, 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명사절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때의 대수는 절을 만들지만 명사절이다? 무슨 절? 형용사절이다. 그러면 명사절일 때 대과 형용사절일 때 대수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동사부터 나오겠죠. 얘가 뭘 대신 썼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를 대신해서 썼을 때. 제 말 이해되죠? 두 번째,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대신해서 대신 쓴다면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대신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 그죠? 명사절로 쓰일 때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들어가 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대시 형용사절로 쓰일 때는 뒷문장이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겠죠. 그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형용사절로 쓰인 거죠. 그러면 형용사절로 쓰이려면 이 접속사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대시 절을 만들어서 형용사절이 될 때 특징 첫 번째,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한 문장이다. 그죠? 두 번째, that 앞에 뭐가 나온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대시 절을 만들 때, 그죠?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알겠어요? 됐죠? 자, 이제 또 관계부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지금 우리 관계부사 아직 안 배웠죠? 관계부사를 배우면 좀 더 헷갈릴 거예요. 지금까지 이 대수는 문제가 없죠, 그죠? 자, 봅시다. 좀 작게 적지. 선생님 말했잖아요, 그죠? 이번 파트는 적을 게 많다. 그죠? 자, 이제 우리가 관계부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관계부사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죠? 이 관계부사는 뭐의 이름이다? 접속사의 이름이다. 무엇을 만드는 접속사? 절, 어떤 절? 형용사절을 만드는 접속사의 이름이다. 방금 전까지 배운 게 뭐였다? 관계,
대명사. 됐습니까? 자, 관계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접속사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됐습니까? 됐나요? 자, 부사가 들어가 있대요. 이 안에.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왜요? 그쵸? 빵꾸나는 데가 없잖아요. 부사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입니까? 없는 품사입니까? 없는 품사. 부사는 뭐 하기만 하죠? 꾸며주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가 문장에 빠진다고 해서 그 문장이 불완전해질까요? 안 불완전해지죠. 그죠? 완전해진다. 그래서 얘 관계부사의 특징은 뒤가 어떻다? 주어, 동사의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형용사절이죠.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접속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돼요. 제 말 계속 이해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서 얘가 뭐 해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예요. 해석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됐나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각각의 관계대명사마다 최소 2개가 있었죠. 물론 서입부분 1개였지만. 그죠? 이 명사가 사람이면 후 쓰고 사람이 아닌 위치를 쓴다. 막 이랬잖아요. 얘는 그렇진 않아요. 1개입니다. 1개인데 얘는 아무 명사나 다 꾸며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꾸며줄 수 있는 명사가 딱 4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4가지.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그 명사가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로.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자, 이 명사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시간이랑 관련이 있어요. 뭐? 시간. 예를 들면 날짜 있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어떤 시간, 아니면 일,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요일이나 날짜나 뭐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명사입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는 관계부사로 이 친구만 쓸 수 있어요. when.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뒷문장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고요. 얘가 뭐 해준다고요? 앞에 있는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겁니다. 이때 이 when을 뭐라 부른다고요?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명사가 장소와 관련이 있어요. 뭐 교실, 학교, 운동장, 빌딩 등등등등. 됐습니까? 이때는 접속사, 관계부사로 where를 쓸 수 있어요. 대충 어떻게 써줘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 시간이면 주어가 동사하는 시간.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자, 세 번째. 이 명사가 이유와 관련이 있어요. 이유 뭔지 알죠? 그때는 why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 됐나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명사가 방법에 해당해요. 그럴 때는 관계부사를 how를 씁니다.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요?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어렵습니까? 어렵나요? 시간이 할만해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선생님이 헷갈리게 만들어 줄게요. 됐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 배웠던 거라. 자, 근데 when이다, where다, why다, how다. 우리 이거 명사절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명사절에서 봤죠. when 주어 동사, where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why 주어 동사. 다 명사절이 된다.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뒷문장 어떻죠? 완전하죠. 그런데 뭐가 된다고요? 명사절이 된대요. 그럼 얘랑 지금 형용사절로 배우는 관계부사로 배우는 얘랑 명사절로 배웠던 얘랑 다른 게 뭐가 있나요? 다른 게 있습니까? 자,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 이거 지울게요. 자, 봐봐요. 제발 이해되죠? 그죠? 잘 봐봐요. 자, 명사절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죠? 뭐가? when 주어 동사 그리고 where 주어 동사 why 주어 동사 그리고 how 주어 동사. 얘는 명사절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이 뭘로도 쓸 수 있대요? 형용사절로도 쓸 수 있대요. 그죠? 이때 when 주어 동사 where 주어 동사 why 주어 동사 how 주어 동사. 자, 명사절로도 쓸 수 있고 형용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구분해야 돼요? 문장이 나왔을 때? 그렇죠. 일단 그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죠. 형용사절이라고 한다면 얘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죠? 명사가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형식이 있죠? 4형식 가능하죠? 5형식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고 when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가능성을 선생님이 다 말해볼게요. 첫 번째, 이 문장은 3형식일 수 있다. 맞습니까? 이 문장은 3형식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왜? 이 when 주어 동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면 3형식이 되죠. 두 번째, 이 문장은 4형식이 될 수 있다. 맞습니까? 될 수 있죠. 어떻게? 이 when 주어 동사가 이 명사를 꾸미는 게 아니라 명사절로 쓰였다면, 그죠?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될 거고 또 이게 또 하나의 목적어가 돼서 4형식이 되겠죠.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네요. 그죠? 이게 3형식인지 4형식인지 판단을 해야 주어는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라고 해석하든가. 그죠? 그죠? 아니면 주어는 준다, 명사에게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관계부사의 특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뭐랑 관련이 있어야만 한다? when 주어 동사가 형용사절이 돼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한다면 얘가 무엇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시간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그렇게 해볼게요. 주어, 동사, 힘이 나왔어요. 됐습니까? 명사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when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이 when 주어 동사는 힘을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순. 괜찮아요. 틀려도 됩니다. 없다 순. 치민이 뭐지? 틀려도 돼요. 본인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 when 주어 동사가 힘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순. 없을 것 같다 순.
채민이는 왜? 틀려도 됩니다. 정답은 꾸밀 수가 없죠. 자, 관계부사의 특징 다시 볼래요? 명사가 뭐랑 관련이 있을 때? 시간과 관련이 있을 때 뒤에서 when 주어 동사가 이 명사를 꾸밀 수 있다고 배웠죠. 힘은 시간이랑 관련이 있는 명사예요. 그라는 사람이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가 얘를 꾸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관계부사라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문장이 나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문장이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계속 정리하면서 알려줄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너희들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선생님이 다음번에 또 설명을 할 때 이게 빠르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게 기본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관계부사의 특징이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자, when, where, why, how 관계대 부사는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를 전부 다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대수로 바꿀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또 문제가 생겼죠. 지울게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자, 또 대수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싫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대시예요. 잘 봐봐요. 자, 대는 뭘로 쓰일 수 있다?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이때는 뒤에 주어 동사에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거 적은 거죠? 그리고 어디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전자 뒤에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대시 뭐가 도 됩니까? 형용사 절도 된다. 맞죠? 자, 그때 대신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관계대명사의 대. 그죠? 관계대명사를 다 대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관계 부사일 때 뭐요? 대. 됐나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관계대명사를 대수로 바꾼 경우에는 뒷문장이 어떻다? 불완전하다.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타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없는 이런 문장이 나올 것이다. 그죠? 자, 관계부사의 대신 뒤가 어떻죠 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뭐랑 헷갈릴까요? 이 명사절과 관계대명사의 대신 안 헷갈리겠죠. 근데 이 명사절과 관계부사의 대신 또 헷갈릴 수 있죠. 둘 다 뒷문장이 완전하고 대수로 쓰여 있고. 그죠? 그럼 이걸 뭘로 판단하면 될까요? 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죠. 가장 쉬운 건 자리예요. 얘가 주어다. 그럼 명사겠죠. 얘가 목적어다. 명사입니다. 보어다. 명사겠죠. 전치사 뒤에 있다. 명사입니다. 그죠? 이 네 군데 자리에 대시 없다면, 근데 뒷문장이 완전하다면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이 관계부사의 특징을 보시고 판단하셔도 돼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앞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근데 이 명사가 아무 명사나 다 된다? 반드시 뭐랑 관련해서 된다? 시간, 장소, 이유, 방법과 관련이 있는 명사가 나와고 뒤에 대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면 얘는 뭐가 될 수 있다? 관계부사, 형용사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해되나요? 어렵습니까? 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중학교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능에도 맨날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은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 어려운 것들은 싹 뺀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 만약에 선생님이 관계대명사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한테 주면 여러분은 하나도 못 맞출 거예요. 그 문제를 맞추려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걸까요? 첫 번째가 이해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문법 문제는 나중이고, 그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설명이에요. 됐나요? 자, 머릿속에 잘 박아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봅시다. 문장을 이제부터 좀 봅시다. 자, 봐봐요. 자, He is the man who I helped가 있죠. 이게 원래는 두 개의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봐봐요. 선생님 이 문장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는 남자죠. 맞습니까? 자, 이것도 문장 맞죠? 위에 건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밑에 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해석되죠. 근데 선생님 이걸 어떻게 만들고 싶냐면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는 내가 도와주었던 그 남자다.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죠? 그는 내가 도와주었던 그 남자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장 하나를 지금 형용사로 바꿔서 뭔가를 꾸며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그러면 일단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두 문장을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만드는 게 제일 쉽죠. 그럼 자,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끝났죠? 맞습니까? 한 문장으로 만든 거 맞죠? He is the man and I have the man. 그는 한 남자고 그리고 나는 그 남자를 도왔다. 되죠?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중복되는 단어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럼 중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지워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 중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그 남자가 계속 중복되고 있죠. 그 남자. 됐죠? 자, 영어에서는 한 번 말했던 단어 또 말하는 거 안 좋아하죠. 명사라면 그걸 뭐로 바꿉니까? 대명사로 바꿉니다. 그죠? 자, 이 더맨을 제가 바꿀게요. 대명사로. 그럼 뭐로 바꾸면 됩니까? 힘으로 바꾸면 되죠. 왜? 목적어 자리에 있는 대명사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바꾸는 게 성공했다면 우리가 대명사의 개념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장이 끝난다면 우리는 아직 초등학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용사 저를 배웠고 형용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관계대명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여기서 문장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접속사와 중복되는 대명사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더 맨을 꾸며주기 위해서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을 건데 목적어가 있는 거죠. 목적어가 중복되고 있는 거죠. 이 명사랑.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까요? 주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면 뭐 쓴다고요? whom 쓴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뭐 써야 될까요? whom을 쓰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이미 이 접속사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있는 I help들을 뒤에다가 가볍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게 짧은 한 문장이 나왔죠.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는 그 남자다. 어떤 남자? 내가 도와주었다. 이해됩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이게 뭐라고요? 형용사절이라고.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에는 목적어가 없느냐? 여기 안에 들어갔다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한 번에 다?
개념 설명한 게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후 써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목적과 관계대명사는 후문 써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문장에는 후가 나왔는데 왜 그런 거예요? 잘못 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그죠? 자, 이게 원래는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가 일어났냐면 문법 파괴가 일어나고 있죠. 문법 파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맞는 문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도 후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꾸는 게 귀찮잖아요. 왜 사물은 다 위치를 쓰면서, 그죠? 왜 사람은 주격 목적격 나누냐? 싫다. 나는 그냥 후 쓸래 한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후를 쓸 때는 틀렸다고 했는데 그거를 1000명, 10,000명이 쓰기 시작하니까 틀렸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에 후를 써도 점점 맞다고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면 무조건 주격이건 목적격이건 후를 쓰고, 그죠? 사물이면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위치를 쓴다. 이렇게 외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다른 외국 사람이가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후면 되는데 후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문법적으로는 후이 맞으니까. 근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후를 쓰다 보듯 하니까 영어에서 이걸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후도 돼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후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법적으로는 후이다 라고 외워놓으시고 후도 된다 라고 표시만 하세요. 됐죠? 무슨 말인지 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을 짧은 한 문장으로 만드는데 지금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죠? 그럼 얘는 목적격,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맞죠? 왜? 주어가 나오고 타동사가 나오고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죠?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도와주었던 그 남자.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몇 형식이 될까요? 이 형식 정답. 오. 이 문장은 이 형식이죠. 그죠? 어떻게? he가 주어져. 동사가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뭐 나왔습니까? 명사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어가 되겠죠. 그죠? 이 문장 왜 길어졌죠? 보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왜? 형용사 덩어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몇 번 명사구 형태를 취하고 있죠? 2번 명사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냥 형용사 덩어리가 아니고 모양이 있는 형용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형용사절은 결국 뭘 만들기 위해 있는 걸까요? 명사구를 만들기 위해 있겠죠. 제 말 이해됐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뭘 만들까요? 명사구를 만들어요. 2번 명사구를 만듭니다. 형용사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새끼는 미안해요. 이 친구는 명사 덩어리를 만드는 친구. 맞습니까? 이거 보시면 되게 좀 편해져요. 맞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그는 그 남자인데 어떤 남자? 내가 도와주었던 남자이다. 이해하셨습니까? 아, 그게 덩어리 되는구나. 뭐야, 명사구랑 똑같네. 근데 다만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가 모양이 있는 거네. 이거라고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배웠나요? 이거 이해시키려고. 됐나요? 또 문장 볼게요. 재밌습니까? 재미는 없나요? 자, 일단 이 문장도 볼게요. this가 주어져. 이것은 is the only work. 유일한 일이래요. 그죠?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 자, 문장 성분 더 필요합니까? 몇 형식으로 문장이 딱 완벽하죠?
이 형식으로 문장이 완벽하죠? 근데 뒤에 봤더니 뭐가 나옵니까? 대시 나오죠? 그럼 이제 쫄아야죠. 대시 나오면 쫄아야죠. 그죠? 자, 대신 이거 자체로 명사가 될 수 있죠. 대명사. 이거 자체로 또 뭐가 됩니까? 형용사. 이거 자체로 뭐가 됩니까? 부사. 그게 아니라면 뭐가 된다고요? 접속사. 근데 봤더니 주어, 동사가 또 나와주고 있죠. 그럼 얘는 자체로 뭔가 할 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뭐가 돼야 되나요? 접속사. 판단 서십니까? 시간이 알겠어요? 자, 그럼 접속사 할 때는 또 문제가 생기죠. 또 무슨 문제가 있죠? that, 주어, 동사는 얘가 뭘로 쓰일 수 있고 명사로 쓰일 수 있고 뭘로 쓰일 수 있고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맞나요? 얘가 명사라면 어떤 자리에 있다? 주어, 적어, 보어, 전치사 뒤에 있다. 자, 하나하나 판단해 봅시다. 됐습니까? 자, 일단 이 that 앞에 전치사 있습니까? 쉬운 거부터 하면 돼요. 그죠? that 앞에 전치사 없으니까 전치사 뒤에 자리는 아니구나. 탈락. 자, 얘가 주어라고 한다면 얘 주어는 뭔데요?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와야 주어죠. 근데 지금 문장 맨 앞에 아니잖아요. 그럼 주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주어 탈락. 됐습니까? 자, 여기 보어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럼 얘가 또 보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장의 형식에서 주어, 동사, 보어, 보어인 문장의 형식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얘 탈락.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형식이 있었나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라는 문장의 형식을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까? 그럼 얘는 목적어 자리도 아니겠죠. 탈락. 이해했었죠? 그럼 얘는 명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파악해야 됩니까? 형용사인지 확인해야 되죠. 형용사인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that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라. 명사가 있는지 확인해라. work, 명사 맞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두 번째, 이 D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파악해야 되죠. 맞습니까? 불완전하면 그냥 형용사절. 왜 앞에 명사가 상관이 없으니까. 완전하다고 한다면 다시 이 앞에 명사를 또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명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에 해당하는 걸 다시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봤더니 that 뒤에 지금 문장이 완전한 것 같아요? 불완전한 것 같아요? 요걸 파악이 안 되죠. 완전? 불완전? 틀려도 됩니다. 완전한 것 같다 손. 자,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어떻게 보라고 했죠? 말을 해보라고 했죠? I can do 무슨 뜻입니까? 완전합니까? 자,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잘 들어요. 완전하다고 생각이 되면 응 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불완전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불완전한 게 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제가 말을 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로 끝날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응. 맞습니까? 대화가 자연스럽나요?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뭐를요? 나와야 되죠. 그럼 이거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목적어 빠져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문장은 이 that부터 now까지는 형용사 절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이때 that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일단 명사는 탈락시켰고, 그죠? 형용사도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었을 텐데 관계 대명사였을까요? 관계 부사였을까요? 관계 대명사겠죠. 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뒷문장이 어떠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러면 관계 대명사도 주격이다, 목적격이다, 소유격이다 많았죠? 얘는 무슨 격일까요? 주격이 뭐가 없어야 되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여집니까? 해석은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 문장도 선생님 두 문장에서 나온 건가요? 네. 어떤 문장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런 문장이었죠. This is only 더가 빠졌네요. 제 말 이해되시죠? only work 라는 한 문장과 그죠? I can do it now 이런 두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This is the only work.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와 I can do it now. 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바로 대명사를 썼는데 사실 이 it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대명사가 나왔다는 앞에 문장에 무언가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죠? 앞에 문장에 했던 말을 또 쓰기 위해서 대명사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쵸. 이걸 가리키고 있죠. The only work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영어는 두 문장으로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한 문장으로 만들고 싶죠. 그러니까 앞에 뭐 붙입니까? 접속사를 붙여야 돼요. 간단하게. 뭐 붙이면 될까요? and. 자, 만드는 방법 보여지죠? 자, 이것은 유일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으면 초등 수준까지 완벽한 거죠.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니까 이걸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뭘로 바꿀 수 있다? 관계 대명사 바꿀 수 있다. 두 개를 합쳐서 뭘로 바꿔주면 된다? 위치로 바꾸면 되겠죠. 왜요? 이 work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됐습니까?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and와 it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더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뭐 쓰면 됩니까? 그냥 남아있는 것들 쓰시면 되죠. 뭐? I can do now. 됐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 위치를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배웠죠? 대수로 바꿀 수 있다니까 이 위치를 다시 뭘로 바꾼 겁니까? 대수로 바꿔놓은 문장이 뭡니까? 이겁니다. 시간 이해돼요? 예린이 알겠어요? 시간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문장은 주어, 자동사, 보어죠? 그죠? 그럼 여기 나온 건 형용사 절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work 꾸며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몇 번 명사구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더 only가 누굴 꾸며주고 있죠? 얘 꾸며주고 있죠? 그죠? 3번 명사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형용사절이라고 엄청 어렵게 설명하고 복잡하게 많이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형용사절은 뭘 만든다? 명사구 만든다. 되죠? 이해되죠? 그럼 형용사절이 나오면 문장이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진다. 형용사절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너 제시 뭐냐? 아, 일단 좀 가 있어. 내 시험 좀 갖다 줄게. 되셨나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10분 쉬자.